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못했던 것을 몽땅 다 해야 파이코인 너도 성공한다라고. 지금 어, 뭐 파이코인 언제 상장하느냐 뭐 우리 다워월드님 뭐 그런 영상도 올려주셨던데 이렇게 10달 다 채워서 세상에 나와야지 뭐 미숙아로 세상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 뭐 미숙아인지 어떤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무튼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안 나오겠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파이코인 시대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 미국 경제가 위험하니까 금이나 은 비트코인 사라. 당신이나 많이 사세요. 물론 비트코인 지금 사도 뭐 너댓 배는 오르겠지만 차 파이코인은 40배, 50배 오를 기회가 400배, 500배 오를 기회가 있는데 뭐 한다고 지금 비트코인 산다고 그러고 있어요. 참 로버트 키오사키 세상 볼 줄 모르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비트코인이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근본을 보면 되는데 이제 미래 금융의 파이낸스, 그러니까 미래 금융의 미래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달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거로 해서 모든 실물을 거래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죠. 여기를 아날로그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래요. 아날로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산마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산매라고 하죠. 뭐 무아지경 산매 그런 산매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판을 볼 수 있는 눈을 산매라고 하는데 이게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고 파이코인인가? 어째서요? 전 파이코인으로 봐요. 그래서 심슨 가족 아주 정확한 통찰력이라고 정확한 예지력이라고 생각하죠. 파이코인이 여기 미래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헤겔 역사 철학자죠. 헤겔. 개인과 민족은 각자 자기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몰라요. 이걸 아는 거는 오직 이성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고 있던 헤르만 헤세의 네가 왜 돈과 경제의 고통을 받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렇지만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네가 왜 돈과 경제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지 알아. 그거 쉬운 말로 하면 이성이죠. 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해겔은 트릭 오브 리즌 이렇게 혹은 트릭 오브 히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이성의 관계, 역사의 관계, 역사의 책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해서 해겔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금융의 미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뭐 이제 디지털 금융이 오고 뭐 핀테크가 오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달러는 바보고 미국은 바본가요?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미래 금융의 일부가 될 거라고요.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금융의 일부가 돼요. 이 미래 금융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었어요. 이 사람이죠. 클라우스 슈왑,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같은 거를 이 사람이 미래 금융의 전체를 장악하려고 그랬죠. 빅머니, 빅미디어, 뭐 빅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트릭 오브 히스토리, 트릭 오브 리즌에 의해서 열심히 한 십몇 년간 했는데 깨졌죠. 그래서 영 다보스 클럽이라고 그래갖고 젊은 재벌들하고 젊은 인테리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은밀히.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가신다고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저는 안 되고 외부 공지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굿찬스, 이런 절대적인 찬스, 혹은 이것을 놓쳤을 때의 절대적인 위험 같은 것은 끝내주는 찬스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뉴 이코노미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레이트 리셋 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래 금융의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랬죠. 달러도 밑에 두고 유로도 밑에 두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비트코인이 탁 나왔거든요. 암호화폐가 나왔다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더 그레이트 리셋, 뭐,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인터넷 세상이 확 발전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더리움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죠. 사람의 육신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레이트 리셋이 정말로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해겔의 말처럼 정반합 가면서 이게 뻥 터진 거죠. 뻥 터졌죠. 근데 이게 우리 김옥균의 3일 정변처럼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엄청나게 오래 끌었죠. 여기에 핵심에 이분이 계시죠. 이분이 계셔서 이게 다 시크릿 커넥션으로 이게 다 돼서 이게 세계 뱅킹 컨트롤이에요. 뱅킹 카르텔이에요. 세계 금융 카르텔 속에 이분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3일 만에 일을 끝낼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다 작살이 난 거죠. 빅머니, 빅텍, 여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죠.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레이트 리셋이 될 줄 알았는데 이성의 관계에 의해서 핵심에 계신 이분 때문에 게임 끝. 그래서 올해도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2023 하긴 했지만 이미 다보스 포럼의 이런 헤드들이 게임 끝. 아휴, 그냥 출연료나 받자. 뭐 갑자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하자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에서도 가고 그냥 김이 팍 센 상태로 했죠. 역사의 관계죠. 이성의 관계죠. 사실은 암호화폐도 여기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레이트 리셋 다보스 포럼 원래 이 양반이 했던 금융의 미래 하게 됐으면 지금 뭐 비트코인 엄청나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게임 끝. 미중 간의 갈등, 뭐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건 전부 부차적인 얘기고 역사의 트릭 오브 히스토리, 트릭 오브 리즌. 각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 딴엔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론은 다시 아바타에 나오는 영화처럼 대지의 여신은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도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미래 금융의 전체는 못해도 미래 금융의 일부분은 확실히 될 거라는 거죠. 뭐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게 비트코인은 정확히 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이 사람이 만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로그 기록 시스템이에요. 이 로그 기록 시스템이라는 게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로그 기록 시스템의 위트니스로 우리가 참여함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트코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중앙정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앙정부와 어떤 조직에서 뭐 미국 같으면은 뭐 피치라는 사설 신용 기관이 미국 정부 채권에 대해서 신용을 뭐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막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수익률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소득이 생길 것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미래 금융의 일부분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를 새로운 여기까지를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측되는 이 부분들 제가 아직도 공부 더 하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하고 금융하고 연결시킨 이 새로운 화폐,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렇죠. 암호화폐는 화폐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죠.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죠. 로그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니까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것도 매일매일 나눠주고 파이코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생기면서 이게 새로운 타입의 돈이 생기고 새로운 타입의 투자 자산이 생기고 새로운 타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새로운 타입의 투자 자산이냐, 새로운 타입의 투자 자산인데 상품이냐, 새로운 타입의 증권이냐, 지금 이거 갖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처음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이거를 만들 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걸 만들어지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빅 마스터 플랜이 없었었어요. 파이코인은 어떻죠? 있어요. 후발주자가 그래서 좋기도 해요. 초창기에 이걸 발명한 사람은 빅 마스터 플랜 없었던 것 같아요. 원자 폭탄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쁘게 쓰여서 문제잖아요. 마스터 플랜이 없었었죠. 그리고 역사와 세상을 읽지도 않았죠. 역사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역사의 흐름,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이 네 사람들은 읽지를 못했던 거죠. 새로운 생태계가 뭔지를 몰랐죠. 특히 블록체인 기반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죠. 생각은 했는데 나쁜 놈들이 먼저 알아챈 거죠. 돈귀신들이. 그래갖고 막 올라가 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계의 미디어들이나 세계의 이런 머니들이나 이 세계의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들이 사람들을 20, 30년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레이트 리셋 한다고 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통제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들이 특히 전체주의 국가 같은 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아주 미치도록 좋아했죠. 그쪽에 블랙머니들이, 돈귀신들이, 마약 장수들이,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세상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더 정확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화폐를 만들어 갖고 여러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2009년도부터 나와서 이게 한 2014, 15년도 이게 돈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국제 지정학적인 인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대원군이 돈 만들었잖아요. 인정 안 해줬잖아요. 북한에도 어떻게 돈 만들잖아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하고 유럽이 인정 안 해주면은 안 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서로 간에 짜장면 비비듯이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보비 할 때는 다 좋았는데 이게 찢어지고 나니까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끼리 동업자들끼리 싸우다 헤어지는 거와 이혼할 때 헤어지는 경우는 완전히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중국하고 미국, 유럽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한
동거 생활을 한 3, 40년 했잖아요. 4, 50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그러니 뭐 이게 뭐 언론에서 뭐라 그러는지 몰라도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죠. 뭐 전쟁할 수도 있죠. 전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전부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국제 지정학적으로 돈이라는 게 세계 통화라는 게 이런 거를 처음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 이더리움 하는 사람, 리플 하는 사람들이 그저 바람 불 때 노젓자 이러면서 한 거지. 깊이 이런 것을 마스터 플랜도 갖고 역사와 세상도 있고 권력자들의 관성의 법칙도 읽고 이 저기 니콜라스처럼 먹물로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블록체인 나오기 전에도 미리 생각했고 세계 233개국 중에서 이거를 각국마다 제도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감독 기능이 다르고 컴플라이언스가 다르고 이런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점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코인은 후발주자가 그게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오늘도 보니까 BBC에서 이제 이거 벌써 뭐 작년인데 한 10억 달러 정도 뺐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 뭐 북한 애들이 가상화폐 훔쳐가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후진 코인 같은 거 훔쳐갔겠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훔쳐갔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훔쳐가더라도 파이코인 같은 걸 훔쳐가게 되면 이게 파이코인 같은 걸 훔쳐가게 되면 이게 화폐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화폐 일련 번호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 맞았구나. 이 사람이 도둑 맞은 거를 북한 애들이 갖고 왔구나. 이 사람들이 도둑 맞은 것을 누가 했구나라고 추적 가능한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건 채굴을 막 하기 때문에요. 누가 갖고 있는 거 죽이고 훔쳐가도 죽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가져가는 거죠. 뭐 이거 내가 5년 전에 채굴했어. 내가 10년 전에 채굴했어. 이게 지금 많은데 이게 북한 때문에 중국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컸지만 돈귀신들 때문에 컸지만 돈귀신들 때문에 망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물론 지금 뭐 한 3만 불 하는데 5만 불, 10만 불까지는 가겠죠. 전 그것까지는 오케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일련 번호가 다 있는데 물론 그러나 그래갖고 뭐 이게 미래금융 뭐 이렇게 해서 뭐 미래금융 뭐 상금 뭐 이렇게 국민은행에서도 얼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게 하나 봐요. 해커톤 대회 같은 거. 한국이 AI 강국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AI 강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AI 강국이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 4개 나라잖아요. 이게 AI 강국이 되려면 디지털 경제와 아날로그 경제를 같이 갖고 있어요.